네, 안녕하세요. 해설가입니다. 2020년 7월 13일 오후 7시 2분입니다. 오늘은 채널 종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셀트리온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역시 계속 보유해서 가는 전략입니다. 셀트리온이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 밑에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뭐 매수는 다들 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16일에 이슈가 있죠. 목요일입니다. 셀트리온 16일에 임상 시작한다고 이제 서정진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이미 동물 쪽은 실험을 끝났고 이제 인체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들어가기 때문에 16일 전에는 종목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팔면 안 되고요. 계속 보유를 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미 셀트리온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가고 있어요. 매출이 거짓이 아닙니다. 실적이 거짓이 아닌 실제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죠. 램시마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셀트리온은 수급을 봐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꾸준히 계속 외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팔아버리면은 다음에 다시 못 살 수도 있어요.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사기가 힘들어집니다. 셀트리온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에 임상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LG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은 이날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 주가 보실 때 테슬라 주가를 함께 보시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테슬라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LG화학은 절대 팔면 안 되는 종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LG화학의 월봉인데요. 전고점 무난히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도 잘못해서 팔아버리면 다시 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해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나 LG화학이나 매도를 할 이유가 없는 종목들입니다. 이번 상승장에 끝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유해서 가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즌인데요. 시즌이 매출이 엄청나게 폭등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즌의 진단키트는요 변종 코로나 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종 코로나는 진단키트가 안 먹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시즌은 그게 먹힌다는 점, 그래서 시즌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을 드렸고요. 미국에서 이제 시즌 진단키트가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트를 보면은 좀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수익률이 한 20% 정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없지만 이 이격이 단기간에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50% 정도는 챙기고 나머지 정도로 쭉 가져가셔서 이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시세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키트 쪽은 이제 바이오 이제 코로나 치료제 쪽이랑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바이오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보는데 이제 진단키트 쪽은 1차적인 거라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나오면 좀 차익 물량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이 한 20% 정도 되니까 한 반 정도는 챙겨주시고 나머지 반 정도로 이제 상승 끝까지 한번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 뭐 나쁜 흐름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가 뭐 어떤 종목이든 계속 상승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조금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으로 좀 보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이제 남아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이격이 높아져 있다는 점.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피로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녹십자인데요. 이제 녹십자 처음에 이쪽에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때 좀 반응이 크지 않아서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말 영상에서 이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제 매수가 다시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이제 갭으로 올라갔죠. 갭 상승으로 해서 18% 이렇게 상승을 해서 갔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매수가 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매수하신 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내일 정도면은 녹십자는 이익 실현을 하시고요. 이 갭을 좀 메꿔줘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흐름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녹십자는 이제 이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쪽으로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에 혈장 치료제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좀 주목을 받고 주말에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주말에 뉴스가 너무 많이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갭으로 상승을 해서 좀 소문이 많이 나서 이렇게 흐름이 나왔는데 소문이 안 나고 갔으면 참 좋게 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이제 이날 영상을 통해서 50%에서 이제 80%까지 이익 실현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채널 영상 확인하신 분들은 이 다음날에 매도를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매매 동향을 보면요. 이제 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매도가 나와요, 지금. 그리고 개인이 계속 받아주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이 흐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저는 매수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개인들이 엄청나게 물량을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기서 조정을 받고 추가 상승을 하면 여기에서 그대로 좀 매물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카카오는 이제 내일이라도 나머지는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간에 다시 올라가 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은 여기서 이제 받았던 개인들이 다시 올라오면 또 매도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자리가 아닌데 너무 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7월 9일 날 거의 1천억 가까이, 다음에 1600억, 1680억, 그리고 오늘 600억 이렇게 매수를 하는 모습인데 나중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에서도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카카오는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 다 챙기는 전략으로 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챙겨놓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좀 이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 물량을 받아주고 다시 상승은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저께 이제 네오이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11선 정도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효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매수는 3번 정도로 이제 나눠서 하시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여유 있게 오늘 11선까지 내려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곳은 이제 11선이고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다 하면 21선 요 이 안 구간에서 매수가 좀 가능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봉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2013년에 이 구간에 들어와서
7년 정도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여기 돌파 못하고 돌파를 못했는데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때 한번 돌파를 하고 빼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또 못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상승을 다시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구간은 매수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시세가, 그러면은 이제 시세가 여기까지 열려있는 흐름 이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오위즈는 어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업종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코스닥의 제약 업종 차트입니다. 전고점을 넘어갔어요. 바이오 쪽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쪽인데요, 역시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전고점까지 가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리온의 상승이 이제 전고점 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경기주 쪽이 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쪽에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주 쪽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흐름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추가적인 게 좀 이어질 수 있어도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본격적인 상승으로 만약에 움직였다고 하면은 이런 LG화학 이런 주도주 쪽이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오지 않고 따라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아직 주도주 쪽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주 쪽으로 계속 볼 예정이고요. 경기주 쪽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다시 또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경기주 쪽은 장기적으로 싼 게 맞아요. 싼 게 맞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하지만 그 장기를 기다리기에는 기회비용이 좀 있어서 시간이 좀 아깝습니다. 그런 거를 들고 장기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주도주 쪽으로 들고 가서 수익을 챙기고 이쪽이 끝나면은 그쪽으로 옮겨서 수익을 챙기면은 된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종목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한 3종목에서 5종목 이렇게 추려서 영상을 통해서 한꺼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감기에 걸려갖고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채널에서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은 종결이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참고를 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댓글 통해서 남겨주세요. 이런 넷마블 이런 것도 언급은 드렸는데 이제 사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있으시면은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투하실 수 있도록 좋은 자료 잘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일 또 유용한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